우리가 지나온 시간.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고 꿈꾸고 웃었습니다. 기록보다 생생한 사람의 기억. 예,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분, 정말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어른을 한 분 모셨습니다. 본 성명은 방동자규자 방동규 선생이시고요. 별명이 배추입니다. 무배추할 때 배추. 그래서 나도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,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나는 소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로 전국 대회에 나가고 선수 생활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커서는 이제 역도를 하고 그랬는데, 조금 더 커서는 무술 계통으로는 합기도를 조금 했고, 또 그런 합기도도 너무 형식이 많아갖고 태권도니 뭐니 동양무술은 형식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무에타이를 나중에 좀 했어요. 태국의 무에타이. 태국 무술이죠. 곤투죠.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었고,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리고 몸이 날래고 힘이 세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소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이제 애들이 이제 툭툭 치고 장난을 많이 하죠. 그 누가 자꾸 건드려서 나도 모르게 배를 한번 내질렀는데 기절을 해갖고 학교에 가면 무슨 위생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. 거기 가서 한창 이렇게 하고 있다가 깨어나고 그랬어요. 그리고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좀 잘 살았는데, 사실 옛날에 구두를 신고 만년필을 갖고 다니고 그러는 건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죠. 그러면 이제 나보다 몇 학년 더 위인 중학생들이 끌고 가서 때리고 뺏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. 근데 내가 그때 소학교 5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애가 셋이서 날 물건을 뺏고 그러려고 덤벼들다가 나한테 맞아가지고 한 녀석은 이빨이 부러지고 하나는 코피가 나고 막 그랬죠. 근데 우리 집안이 또 이제 재미난 게, 아버지가 그렇게 막된 분은 아닌데, 유학까지 가서 옛날에 공부를 하고 그런 분이니까 아주 막된 분은 아닌데. 일본 유학파 출신이시죠? 네. 그런데,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 이빨이 부러진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물어내라고 그러니까, 우리 집이 중학생이 없는데 날 부르더니 얘가 지금 소학교 다니는데 얘 갖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매맞은 녀석이 쟤라고 그런다고. 그건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 집 학부형을 귓방울 때리더라고. 이 못난 놈아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중학교 다니는 놈이 소학생한테 얻어맞고 와서 이빨을 해달라고 애를 어떻게 길렀냐고 그러고 그런 귓방울 떼서 내쫓아버리더라고. 그래서 나도 기가 안 좋고 참 그런 계통으로 많이 좋아했죠. 선생님 이 책에 보면 초등학교 때, 그때는 소학교 때는 중학생을 맞상대로 이겼고, 중학생 때는 1학년이면 2, 3학년 다 잡았고, 또 중3쯤 되면 고등학교 애들 대결에서 다 이겼고, 심지어는 텔러 부대도 이겼고. 그거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인데, 옛날에는 케로라는 부대가 있었어요. 그게 이제
미 공군 정보원이 사용하는 사병이에요, 그게. 네. 정식 군인이 아니고. 근데 이제 이북 가서 폭파하고 그런 게 돼서 우리나라 헌병들도 걔네들을 건드리지 못했죠. 근데 지금은 저 장경궁이라고 저 이렇게 명칭을 올려서 했지만 옛날엔 장경원이라고 그래서 그 동물원이었었어요, 거기가. 그러니까 거기들 많이 그 저 벚꽃도 있고 해서 보면 놀라들 가는데 그 K로 부대에서도 놀라 왔더라고. 그 어떻게 그때는 뭐 배고플 때고 뭐 먹는 거가 아주 중요할 때가 돼서 그 특수부대들이 이북 가서 뭐 목숨을 바치는 아이들이 군인들이 와서 노니까 오죽 그 미군 부대고 뭐 깡통이고 맛있는 게 많이 있었겠어요. 그래서 나도 가서 좀 얻어먹자고 그러고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지. 건방진 놈 어딜 와서 그러냐고. 그래서 거기 소대장쯤 됐는지 권총을 찾는데 그 권총 찬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붙게 됐어. 근데 옛날에는 요새는 그 여럿이서 때리고 막 이렇게 무질서게 그랬는데 옛날에는 참 싸움이 무슨 무술시합 같았어요. 둘이서 깨끗했죠. 상대방이 5명이고 나 혼자라도 1대1로 붙고 그랬지 뭐 와 다구리 때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. 예. 그 사람이 나하고 가면 붙자고 그래서 그때 난 왜 그리 겁이 없었는지 권총을 찬 군인인데 맨손으로 붙었지. 그래서 권총을 뽑는 순간에 들어가서 때렸는데 기절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드문 일이죠, 그런 게. 그런 적도 있고 그랬죠. 그것이 옆에서 본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또 과장이 되고 네.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더 과장이 되고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그게 네. 과장이 돼서 퍼졌죠. 예를 들면 서울서 그때 부산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. 기차로. 뭐 대전에서 내려서 우동도 사 먹고 뭐 그러고 여기저기 뭐 한참 하루 종일 걸렸는데 그땐 전화기도 없고 뭐 그럴 때니까 그 통신이 잘 안 될 때인데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유명했냐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놈이 날 보고 자기가 나래요, 글쎄. 지금 배추라고요? 가짜를 그 배출 모르냐 그러고 시비를 걸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.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꽤 내가 못되게 날뛰었지. 그거는 사실인데 그날이 정확하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 저 일선의 미군 위로하러 왔을 때예요. 예. 그날이.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엄 통행금지 시간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더 단축돼 갖고 굉장히 일찍 부터 길로 못 댕기게 돼 있어요. 그게 내가 쌓았던 데가 을지로 육가인데 장천동 거기 올라가는 네 거리인데 그때 거기 뭐 폭격을 당해서 전부 뭐 벽돌만 있고 허벌판이었었죠, 폭돌. 거기서 어떻게 하다 이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싸우다가 결국은 졌죠. 져서 내가 기절을 해서 그냥 기절을 했는데 그 서부안국에 그 말 달리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. 그 다 발길로 차는 거지, 전부들. 그렇게 해갖고 병원에 어느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누가 쓰러져 있으니까 데리고 병원을 데려갔어요. 그 병원이 여기 어디 그 서울대학병원 그 정문에 저 약국이 많잖아요. 예. 그 중에 하나가 어딘가 무슨 병원이 있어서 이상하게 서울대학병원 정문 옆에 개인 병원이 있었다고. 근데 그 의사가 여자더라고. 그러니까 거기를 그 경찰관이 데려다 줘서 거기서
치료를 받고 나가고 그랬죠. 그런데 그때 같이 싸웠던 녀석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나를 때리고 기절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또 그 때리고는 병문안도 가고 서로 그랬어요. 하회도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와서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돈을 어디서 걷었는지 치료비를 좀 해갖고 왔더라고. 그래서 내가 너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지긴 졌는데 그때 몇 명이었었냐 그랬더니 17명이래요. 그래서 17명이라는 걸 알았지. 예. 그게 소문이 나갖고 17대 1이 됐는데 계속 이긴 것처럼 돼 있다고. 사실은 진 거예요, 그게. 못 이겼어. 제가 아무튼 선생님의 17대 1의 이 격투, 이 얘기는 거의 전설인데 지금 말씀대로 약간 이제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. 내 얘기는 뭐 그게 다 과장이 많죠.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군대 때도 보면 이런 그 보초도 교대 안 해주는 고참 병사들한테 분도해서 외무반에서 수류탄 핀을 꼽고 한바탕 그냥 배추시개 위협도 하고 또 부조리에 쓰이던 소대장을 아주 그냥 많이 때려주기도 했고요. 군대와 방배추 어떻습니까? 근데 그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이 돼서 그런지 군대가 나한테는 안 맞더라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짢게만 부조리만 웃었으면 어느 정도 견디갔는데 사사건건이 나쁜 짓이거든. 마지막에 담배하고 감빵이 나와요. 그거를 한 봉지씩 주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담배도 한 갑씩 주게 되는데 그걸 이거는 중대장목, 이거는 뭐 소대장목, 이거는 선임하사목, 분대장목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하루에 담배 배급 나오는 게 세 고층가 줘요. 꼬치로. 감빵도 이렇게 그 더러운 손으로 터서 쉬어. 쉬어서 10개씩인가 줘. 그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일선에 군대 가면 변소가 옛날 저 재래식 변소거든. 땅 파서 앉아서 누구 이렇게 칸내기만 뭐 두르고 앉아서 하는데 담배를 피고 그거 저 자기 똥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잖아. 끊으라. 그걸 빼가지고 그 전부 똥이 묻은 거지. 꽁초 요만큼에도. 그걸 빼갖고 말려. 뜯어서 말려서 신문지에 말아갖고 또 그 똥을 피는 거 하나 같아. 그 정도로 했었어요. 이승만이가 나 군대 있을 때 선거를 하는데 나는 빼더라고. 네. 그 자기 부대에서 100%가 나와야 되거든. 근데 나는 의뢰 이승만이 안 지킬 거니까 그렇습니다. 빼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말상에 나가고 내가 탈령하고 또 탈령병으로 있다가 또 뭐 박정희가 혁명하는 바람에 탈령한 사람 자수하면 총살시킨다고 그러는 바람에 군대에서 자수했지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.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브라질에서 날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. 파리 오고 브라질 오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. 그 젊은 아이인데 이놈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지, 그 놈도. 내가 그리 세고 무섭다는 게 브라질까지 소문이 났어. 그래서 날 데리러 온 거야. 그 독일에 왔더니 이미 파리로 갔다 그래서 파리로 와서 날 찾은 거예요. 그 날 왜 찾냐 그랬더니 브라질 밀림 안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대. 근데 그 개인이 하는 거래요. 그래서 그걸 개인이 파갖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비행기가 와서 싣고 간대. 그 광석을. 그 자기가 총수권 다 장만을 할 테니까 숨어 있다가 그걸 하고 털어버리자. 다이아몬드를 털자. 그 털면 막 올 때 어떡하냐 했더니 한 6개월 동안 밀림으로 와야지 상파울로가 뭐 어딘가 그 도시가 된다네. 너 진짜 정신이 나가서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내가 유명했다고. 브라질에서 날 데리러 올 정도로. 근데 이제 그 스페인 조폭들 그 얘기는 왜냐면 그런데
또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불어를 아마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교포가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의정부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선배예요. 그러니까 물리대 다녔어. 그러다가 물리대 좌익이 있잖아요. 그 좌익 학생들 토벌할 때 일본으로 도망을 가서 일본 대학을 다니다가 파리 와서 파리 대학에서 철학 박사가 됐어요. 그래서 그 말을 잘하고 그리고 얌전해서 그런지 큰 무슨 호텔의 지배인이 됐어.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통 때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걸어거리도 그냥 여자보다도 더 곱게 걸어요. 조그만 사람이. 이걸 한 잔 들어가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야, 그거. 아무한테나 쌍소리 막 욕하고 뭐 씨자 붙이고 막 그런 나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독일 불란서만 해도 이제 주급을 주니까 월급이 아니고 금요일 날 돈을 타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와 우리 식당으로. 그래서 형님 나 돈 탔어 오늘 한잔 합시다. 그래서 여보 당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자꾸 날 보고 형님이라고 그래. 그러면 여권 내놔봐. 그리고 여권 내놓으면 내가 당신보다 2살인 게 우이지. 그래. 그런데 왜 형님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형이지.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은 나하고 어딜 갔는데 어떤 카페에 철 먹으러 들어갔는데 몸이 좋고 그냥 턱이 이렇게 나고 한 서양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술을 먹고는 그 여자한테 가서 시비가 온 거야. 내 침대가 네 남자친구 침대보다 더 고급이다. 이러면서 우리 집에 안 갈래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걸 접했지.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옆에 있는 손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. 내가 덤벼서 싸우게 된 거지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그러냐. 그 미국식이에요. 서양식. 너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난 한국식이니까 내 친구가 맞으니까 싸워주는 거고. 그래서 싸웠는데 싸운 거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지. 네. 그래서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그 스페인 조폭이 파리에서 한 상당한 구역을 관장하는 한 400명 된대 예. 지금. 조폭 부하가 400명. 거기 여기처럼 엉성하지 않고 어마어마해요. 근데 하여튼 흉기까지 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냥 눈을 딱 찔러가지고 이제 진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. 고문당할 때 경찰관이 야구방망이에다가 국산 거짓말 탐지기. 그거는 근데 이제 경찰들이 쓰는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 외국제인데 이 야구방망이가 이게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거짓말 못한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청와대를 향해서 각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격리를 붙였다. 그러죠. 매번 그래요. 근데 이게 참 이걸 들으니까 정말 끔찍하다. 매번 그래요.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이근한한테 고문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문할 때 이근한의 그 명칭은 이중이었고요. 이중이. 근데 나중에 나와서 이근한이를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김근태 선생도 똑같은 곳에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했는데. 김근태는 기환이 사무실에 드나들었으니까. 근데 김근태 선생 고문보다 방 선생님 고문이 훨씬 심했다면서요. 김근태가 날 보고 그래요. 예. 너 배추처럼 한번 당해볼래? 그리고 몇 번로 그러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심하게 당했겠냐. 자기한테 그러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랬다고 대략 날 위로를 다 해주더라고. 그러니까 방 선생님은 워낙에 체력이 강하니까 다른 근데 사람들. 그게 불행한 거야. 예. 딴 사람도 한두 대 얻어맞든지 그러면 기절을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건데 난 아무리 좁혀도 또 일어나요. 또 숨을 쉬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환장을 할 모양이야. 오죽하면 나중에 한 놈이 자기가 대구 사람이라 그러면서 귀에다 그 고문실에 가면 양력으로 천밀에 까만 유리가 있어요. 본부에서 보고 있는 거야, 그거. 그래서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
내가 저 대구에서 저 학생 유도하던 저 유도 국제 유도 대회까지 나갔고 그랬었대요. 그래서 내가 운동하니까 형님 뭐 잘 내가 이해를 하는데 좀 때리면 쓰러져 버텨지 말. 그러다 대고 그러기까지 하더라고. 근데 가짜로는 어떻게 죽은 흉내를 어떻게 내냐고 그 참 안 되더라고. 기본 체력은 그러니까 참 타고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고문을 받고도 또 일어나고 또 있어는 그런 걸 보면. 근데 나중에 고문 병관 악명 높은 이근하는 어떻게 만나셨고요? 이근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? 이근한이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냐 그러면 그 사람이 휴가를 갔었대. 휴가를 갔는데 이 새끼는 도저히 몽댕이로 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처리를 해갔다 그래서 휴가 간 걸 나 때문에 불러왔대요. 그랬다고 휴가를 받나 내가 이근아이가 그래.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휴가도 망치고 왔어 이 개새끼야 그러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. 그래서 뭐 근데 이근아이한테는 매는 그렇게 많이 안 맞고 그 사람의 특징이 관절을 이렇게 뽑아 놓더라고. 이 전부. 그 나중에 정신만 살았지 이게 흐느흐느 해갖고 사지가 뭐 움직일 수가 없죠 이게 다. 관절이 다 어떻게 마비가 돼갖고. 그게 특별한 사람이더라고. 근데 지나가다가 광화문 어디서 만났어요. 아, 우연히요? 네, 만났는데 한 1,500명이 지나다 마는데 묵짓하더니 돌아서서 골목으로 도망을 가더라고. 근데 쫓아가서 아는 척을 했지. 근데 그때 나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. 쥐가 이렇게 지나가다 고양이를 보니까 쥐가 깍 이렇게 그런 느낌 같아 걔네들을 보니까.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불러가지고 야 내가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술이나 한 잔 먹자 그래서 어둠에 들어가서 불고기집에서 고기를 먹었지. 근데 내가 그때 불고기 먹을 만한 돈이 있나. 그 먹긴 먹었는데 이놈 새끼들 또 엄청 처박더라고. 아, 이거 큰일 났어. 돈은 자꾸 모자랄 것 같은데.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했더니 집사람이 옆에 집에서 구웠는지 어떻게 해갖고 벼락같이 왔더라고요.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. 아, 남의 집에서 돈을 꼬다가 그 고문한 놈을 술을 사주는 병신이 어딨냐. 그리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나한테 자주 하지. 그때 전장통에는 학교가 다 폭격되고 뭐 피랑 가고 그래서 종합학교라는 걸 했어요. 아,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여기 인사동에 여기 저 골목에 가면 그 무슨 옛날 교회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정동교회인가 뭐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게? 승동. 그런데 하여간 그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서 정신고녀, 경신, 대광 중학교하고 셋이서 종합학교를 했죠. 그 교회를 빌려서. 그게 이제 남녀광학을 제일 처음에 한 거죠. 그 이제 남녀광학을 하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그냥 뭐 매일 미운도도 오고 뭐 그 미국 무대에서 나는 스킨 같은 걸 뿌리고 바르고 뭐 모양을 내고 여학생들한테 잘 배려고. 근데 난 그때도 그런 게 마땅치가 않고 또 운동만 하고 그 역도 뭐 저 선수 된다고 그러고 그럴 때니까.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조선 옷이 많았어요, 집이. 그래서 배잔뱅이를 입고 배루된 반바지 입고 그러고 교복도 안 입고 밀짚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니까 여학생들이 그 배추장수 긋다고 그래서 원래 정식 별명은 배추장수예요.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배추장수 그랬지, 날로. 근데 그게 어떻게 김대중이가 DJ로 짧아지듯이 어떻게 내가 배추로 짧아졌지.
기완이한테 내가 1954년. 귓방매를 맞고 예.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신세가 요 모양이 됐지.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조폭계통으로 최고였겠죠. 뭐. 굉장히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부르고 뭐 예. 또 뭐 저 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여간 뭐 그런 생활이 됐었겠죠. 근데 기완이를 그때 후암동 저기 용산 고등학교 있는데 근방이 후암동이죠. 거기 어느 부잣집이 옛날엔 부잣집들은 본체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뒷채가 있고 다 그랬었어요. 근데 그 사랑채를 하나 맡아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. 그러면서 그 미국 유학을 가는 녀석 영어 가정교사로 있어 거기서. 그 소학교 5학 백관일 소학교 졸업장도 없어요. 소학교 5년 중퇴예요. 소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남쪽으로 왔지. 그런 사람이 독학을 해갖고 경기를 나와고 경기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 유학을 가는 아이를 영어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로 있다고. 그래서 이제 누가 너 나를 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꽤 아꼈어요. 어렸을 때부터도. 그래서 너 자꾸 싸움만 하고 그러고 힘자랑만 하지 말고 좋은 일을 좀 하자. 그래서 한 녀석이 미국 유학을 가면서 백관이를 소개를 해주고 간 거예요. 그분이 누구였습니까? 나하고 소학교 동창인데 그놈이 경기를 공부를 잘했죠. 경기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옛날에는 그 후스카라십인가 뭐 그런 게 미국에서 그 장학생들을 많이 데려갔어요. 거기 뽑혀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녀석은 미국에서 국적을 미국 갖고 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대학교 선생을 하다가 지금쯤 죽었겠죠. 그런데 걔가 가면서 참 너 아까운 놈인데 왜 자꾸 너만 싸움만 하고 그 심자랑만 하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백관이를 소개를 해준 거죠. 그래서 백관이를 찾아갔는데 내가 온다는 소리를 알았는지 그때 뭐 백관이 먹질 못해갖고 바짝 마르고 그리고 옷도 없어갖고 그 구호물자 오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서양 사람 오시니까는 주머니가 큰 사람께서 무릎하게 와 있어 여기. 그리고 이제 여자 건가 봐. 이렇게 뾰족하게 어깨가 이렇게 나고 주름이 져 있고.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여자 건지 남자 건지도 몰랐지 뭐. 그 기완이 그 추우니까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. 그래서 날 보더니 눈깔이 초랑초랑한 놈이 네가 배추냐 그래. 그래서 그렇다 임마 그랬더니 너가 뭐 짬 좀 한다면서 그래. 허지 그랬더니 너 몇 명이나 한 번에 사람 할 수 있냐 그래. 그래서 나도 뭐 조금 과장을 해갖고 한 10명은 내가 하지 그랬더니 아 느닷없이 귓방망이를 때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때가 남북을 합해서 3천만 동포였었어요. 우리 어렸을 때가. 지금은 뭐 다 합해서 8천만이 넘는다면서. 막 사나이가 주먹을 한번 쓰면 3천만이 울고 불고 그래야지 10명을 갖고 싸움을 해. 이 병신놈 새끼. 너구나 동무 안 해. 그러고 그때는 지금 친구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. 동무라고 다 그랬지. 근데 그 이승만이가 그 이북에서 동무라고 그런다고 동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친구가 됐지. 우리 어렸을 때는 전부 동무라고 그랬지. 친구라는 말이 없었어. 그러니까 너 동무 안 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때 하면 내가 걔가 뭐 몸집이 좀 좋고 맞았는데 좀 어디가 아프든지 뭐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랬으면 그냥 죽었지. 그리고 나도 뭐 백견형 손 끊고 이제 뭐
나가는 쪽으로 갔었겠지. 근데 그 선생님 책에 보면 백기환 그 1954년 추운 겨울이었다. 그는 영어 천재였다. 근데 진짜 아까 소학교 5학년 그 전부인데 사전 하나를 달달 외웠다면서요? 예, 그때는 그 콘사이스라고 그래서 사전을. 콘사이스, 예. 그 종이가 얇아요. 그 여기 이제 주머니 구댕기는 콘사이스가 있었는데 종이가 얇은데 그걸 한 장을 다 외우고는 씹어서 버리고 보지를 않아. 버려. 찢어. 그 통째로 그걸 다 외다시피 했어요. 그래서 걔가 좀 안 된 게 길에 가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그랬지. 그 외구 댕기다가 전선지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기절도 오고. 근데 그때 내가 집이 도남동이었었는데 도남동에서 후암동까지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. 그때는 뭐 전차도 없고 뭐 전장통이고 그래서. 그 너구나 동무 안 한다 그러고 재수없다 그러고 대한민국에 날 그 당시에 때린다는 게 상상이 안 갔지 나도. 그래서 난 집에 왔는데 하여간 그 팔자가 내가 더러지려고 그러는 거죠. 잠을 잘 수가 없어. 자꾸 그게 떠올라요. 그 옳은 것 같아. 그 옳지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네 팔자가 더러지려고 그런 거죠. 그 자꾸 옳은 것 같아가지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한 일주일쯤 있다 찾아갔지. 그래서 야 기환아, 우리 동무하자. 네 얘기가 옳다. 정말 3천만이 울고 웃고 불고 하는 일을 하자. 그래서 그때부터 동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보다 2살 위인데도 그때부터 야자 그러고 입만 점하고 지냈지. 돌아가실 때까지 야자했습니까? 다 야자하는데 걔 주위에 이제 그 뭐 점잖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면 뭐 내가 백 선생이라고 그러고 또 그래주고 또 기환이 은근히 또 좋아해. 그래서 서로 그렇고 그랬죠. 그래서 단둘이 있었네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그랬죠.